아버지가 3개월 시한부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일만 했어요. 아버지를 살려야 해요. 어떻게 하죠? 저는 어떻게든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 인기몰이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감동이 멕시코에서도 재현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국내를 넘어 태평양 건너 멕시코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한국 의료의 기적이란 소문 하나를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 딸과 시한부 아버지의 놀라운 여정. 죽음을 선고받은 아버지에게 딸이 선물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상태로는 3개월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멕시코시티 국립의료원의 차가운 진료실에 의사의 냉정한 진단이 울려 퍼졌습니다. 고메즈 박사님은 검사 결과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돈 페르난도의 신장 기능이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미 다발성 장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즉각적인 신장 이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고 저는 그저 하얀 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자 명단은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목이 메어 겨우 여쭈었습니다. 고메즈 박사님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 멕시코의 장기 기증 대기 상황으로는 3년에서 5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게다가 환자분의 나이와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말을 끝맺지 못하신 의사 선생님의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아파스주의 작은 마을 산 크리스토발에서 태어난 24살 카를라 마르티네즈입니다. 저는 멕시코 국립대학교의 의학 전공 4학년이면서 주말에는 공립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실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을 선택한 데는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옥수수와 커피를 재배하는 소규모 농장을 운영했지만 가뭄과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항상 생계가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 가장 선명한 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등에 업고 커피 농장을 거닐던 순간들입니다. 카를라, 이 커피 열매가 보이니? 붉게 익으면 우리가 따서 말리고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맛있게 마시지. 우리의 정성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거란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항상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2살 때 마을의 강한 허리케인이 농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멕시코시티로 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대도시의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저희는 노르테 지역의 작은 방 하나짜리 아파트에 살았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저녁이면 촛불 아래서 제게 책을 읽어주셨지요. 지식만이 너를 이 산골짜기 너머로 데려갈 수 있단다, 미아. 엄마는 저를 미아라고 부르시며 항상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라셨습니다. 우리 카를라는 달라야 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제가 18살 때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40분이 걸렸고 그 시간이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의료 서비스 부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카를라, 이제 우리 둘뿐이야.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이든 할게. 내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너는 좋은 삶을 살아야 해.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를 위해 2배로 일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에는 택시 운전까지 하시며 제 대학 학비를 마련하셨지요. 한 번은 고열로 앓고 계시면서도 일을 나가셨고 결국 폐렴으로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나가셨죠. 아빠, 제발 좀 쉬세요. 쉴 시간이 어디 있니, 카를라? 내가 좋은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해. 내 어머니의 소원이었잖니.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어머니처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저는 멕시코 국립대학교 의학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저도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주말마다 지역 공립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학교 기숙사비를 스스로 벌고 아버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지역사회 의학과정의 일환으로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공의료센터 센트로데 살루드에서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배려로 이 활동은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가정 방문을 통해 기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노란색 공공의료 조끼를 입고 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혈압 체크, 당뇨 검사, 예방접종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방문하는 가정 대부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기숙사에서 주말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온몸이 부어 있었고 피부는 누런빛이 돌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의사들은 아버지의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노동,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사회보장 의료서비스 IMSS는 기본적인 투석 치료만 제공할 뿐 이식수술은 대기 시간이 길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립병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카를라, 괜찮아.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단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의대생이 되어 사람들을 돕겠다고 맹세했는데 정작 제 아버지는 구하지 못한다니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의사가 되는 것도 보고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셔야죠. 아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저는 직장 동료인 수간호사 로사 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로사 선생님은 20년 넘게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일해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카를라, 솔직히 멕시코에서는 신장 이식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하지만 내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게 있어. 로사 선생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장기 이식 분야의 발전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멕시코 한국 의료 협력 프로그램이 있어. 소수의 환자들만 선정되지만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대. 지금 막 시작된 프로그램이라 알려진 건 많지 않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온라인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한국 의료 협력, 해외 신장 이식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던 중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신장 이식 성공률 세계 최고 수준. 서울대학교 병원 생존율 98%. 호기심에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특히 장기 이식 분야는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멕시코 한국 의료 협력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멕시코 환자들에게 한국에서의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국립대학교 의학부 4학년이자 멕시코시티에서 지역사회 의료 종사자로 일하는 카를라 마르티네즈입니다. 제 아버지가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며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에는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기증자가 필요했고 저는 아버지와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혈액형은 A형, 아버지는 B형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메일에 솔직하게 언급했고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ABO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특별한 전처치 프로토콜을 통해 이러한 이식의 성공률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물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몇 주는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검사를 받고 화상 상담을 준비하는데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료센터 동료들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영어로 번역했고 지역 종합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들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상담날 서울에서는 이미 새벽이었지만
강태원 교수님은 친절하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습니다. 카를라 씨, 아버님의 상태는 분명 심각합니다만 저희 병원의 혈액형 불일치 이식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술 전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고 이식 후에도 면역 억제제 복용이 평생 필요합니다. 교수님, 제가 기증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기본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혈액형 차이는 있지만 저희 병원의 프로토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로서의 위험성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수님은 신장 기증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소식은 저희가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수술 비용의 70%를 지원해 주었고 나머지 30%와 여행 경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센트로데 살루드의 동료들과 의대 친구들이 모금 행사를 열어주었고 지역 주민들도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던 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한국행을 설득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신장을 기증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고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로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하셨습니다. 카를라, 내 신장이 멈추면 그것은 신의 뜻이야. 내가 미클란으로 갈 시간이 됐다는 거지. 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미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셨지요. 내가 신장을 기증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니?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을 들 수 있겠니? 내가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셨는데. 아빠,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한 거잖아요. 지식으로 사람들을 살리려고요. 하지만 내 앞날이. 의대생으로 이미 충분히 바쁜데. 저는 괜찮아요. 대학 교수님들도 이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해주세요. 오랜 설득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수긍하셨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14시간의 긴 여정이었고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 아버지는 2번이나 호흡 곤란을 겪으셨고 기내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한국에 도착할 거예요. 제 손을 꼭 잡으신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제 비명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국제환자센터에서 공항에 의료진을 대기시켜 두었고 응급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직행했습니다. 심각한 탈수 상태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즉시 집중치료가 필요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응급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났을 때 한 여성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저는 김지원 교수입니다. 아버님 상태가 안정되셨어요. 다행히 신속한 처치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속도였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일주일이 걸리던 종합검사 결과가 단 하루 만에 나왔고 3D 영상으로 아버지의 신장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된 후 저는 병원 복도를 거닐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 제 아버지의 병실을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멕시코에서 오셨지요? 아버님 걱정에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분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말투에 놀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종호 할아버지로 같은 병동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셨습니다. 제 병실이 맞은편이라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아버님과 딸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당신 같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지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제가 앱 번역기를 돌려가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는 6개월 전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눈에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저는 미묘한 빛을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이 병원 1층의 작은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녀왔죠. 의사들 손에 지혜를, 환자들 몸에 치유를, 가족들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함께 가보실래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니. 저는 그 순간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병원에 있는 작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조용히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아버지의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를 이끌어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분명 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한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모든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2주 동안 저는 혈액형 불일치 이식을 위한 특별 처치를 받았습니다. 혈장 교환술과 면역글로불린 치료, 그리고 특별한 약물 요법이 포함된 과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투석을 받으며 상태를 최대한 안정시켰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먼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곧 다시 만나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참여했고 최첨단 장비와 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저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가장 먼저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아버님 수술 중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시고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아버지의 몸이 새 신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급성 거부 반응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특수 면역 억제 프로토콜을 가동했고 최첨단 혈액 정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상태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병원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멀리 이곳까지 온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72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서서히 새 신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수치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티네즈 씨, 정말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계세요. 우리 의료진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런 극적인 회복은 드문 경우입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매일 다르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도시가 점점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밤이면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치아파스의 별빛 같다고 느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매일 다르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도시가 점점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밤이면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치아파스의 별빛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이를 한국인의 성실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교수님을 포함한 의료진 10여 명이 회진을 돌며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궁금한 점을 물었는데 그날 오후 김 교수님이 직접 30분 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다니. 한국 병원 음식도 저희에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첫날 배식 카트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와 저는 놀랐습니다.
쟁반에는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알록달록 담겨 있었고 모든 것이 영양학적으로 계산된 식단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병원 음식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놀라워했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잖아. 특히 수술 후 아버지에게 제공된 미역국은 한국에서 산모와 회복 중인 환자에게 좋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담백한 맛에 반해 매일 달라고 하셨고 간호사들은 기꺼이 추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병실에 설치된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박동,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이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간호사실에 전송되었고 작은 이상 징후도 즉시 감지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아버지의 혈압이 살짝 올랐을 때 저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간호사가 들어와 체크했던 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물었을 때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저희 스테이션의 모든 환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루는 복도에서 로봇이 약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며 환자 병실까지 정확히 찾아가는 그 모습에 아버지와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카를라, 이곳은 마치 영화에서 보던 미래 세계 같구나. 이런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해. 아버지의 병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간호사가 식물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저희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수술 후 5주, 저희는 드디어 멕시코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 교수님과의 마지막 상담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회복이 놀랍도록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르난도 씨 신장 기능이 정상의 80%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좋은 징후입니다. 물론 면역 억제제는 계속 복용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병원을 떠나는 날 의료진들이 줄을 서서 작별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온 후 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으셨고 지역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의대 공부를 계속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의학 논문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났을 때 저희는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응급 상황이 아니었기에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으로 빠르게 입국 절차를 마쳤고 공항에서 서울까지는 놀랍도록 빠른 공항철도로 이동했습니다. 아빠, 이 열차 속도가 믿기지 않아요. 멕시코시티에도 이런 교통수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 시내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대중교통, 쇼핑, 음식 주문까지 앱으로 해결할 수 있었고 거리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의 검진은 철저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검사부터 진료까지 단 4시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난도 씨 신장 기능이 95% 이상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혈액형 불일치 이식 사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회복세입니다. 김 교수님의 밝은 표정에 저희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병원 검진 후 저희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를 방문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파노라마 전경, 한강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까지 모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삼계탕과 불고기를 좋아하셨고 저는 비빔밥의 다채로운 색감과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제 아버지를 다시 살려낸 어머니 같은 나라였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온 후 저는 의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로 국제의료협력과 문화 간 치료 경험을 선택했고 저희의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것은 물론 한국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의 영향으로 영적으로도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온 후에도 지역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셨습니다. 저는 졸업 후 멕시코 보건부의 국제의료협력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저는 멕시코의 많은 환자들이 한국과 같은 선진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커피를 들고 제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치아파스에서 직접 공수한 커피였지요. 카를라, 기억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말했던 것. 우리의 커피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간다고. 이제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명을 구하는 지식과 희망을 세상에 전하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어. 우리 치아파스 커피를 한국의 김 교수님과 박 선생님께 보낼 거야. 오늘도 저는 병원에서 해외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운명을 바꾸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인간애와 전문성이 만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같은 별들이 서울과 멕시코시티, 그리고 치아파스의 작은 마을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국경과 문화, 언어를 넘어 사랑과 희생, 그리고 희망과 신앙이 연결되어 있음을 매일 느끼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카를라와 그녀의 아버지 페르난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저는 이 감동적인 사연을 처음 접했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헌신적인 사랑과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이 만나 일궈낸 기적은 우리에게 국경을 초월한 인간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멕시코의 평범한 가정이 한국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된 과정은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첨단 시설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